찹쌀을 이렇게 한번 빠르게 익혀주는 거예요. 치질해서 드시면 기름기가 또 올라와. 네, 껍질이 안 질기고 요거는 저희 손님 서비스 줘요. 왜냐면 이게 팔 수가 없어요. 메뉴판에 올리면 그냥 무조건 품절. 삼합 드실 수 있게. 그래서 우니, 단새우, 가리비 감자. 가마 부분 자를 때 기름이 완전 응축됐다 해야 되나? 이 껍질을 벗긴 다음에 있는데 껍질이 기름에 그냥 젖어 있습니다. 이렇게. 투명하잖아요. 와. 생활의 달인 출연하셨는데 언제 찍으신 거예요? 6월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연어 같은 경우에는 이거 연어예요? 네, 연어. 완전 말랐잖아요. 색깔이 바삭바삭하잖아요. 3일 정도 숙성 중에 있고요. 얘는 오늘 내려야 돼요. 얘도 이제 3일 정도 건식 숙성한 방어입니다. 비늘 껍질을 아예 벗긴 상태로 만드는 게 네. 스키비키. 네, 요거는 이제 스키비크가 다 이루어지고 계속 수분이 빠지면서 최대 30%까지 줄어듭니다. 아, 이 크기에서 30%요? 네. 오늘 몇 킬로 정도 돼요? 참돔을 잡을 때는 요렇게 아가미 아래쪽 배를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편안하게 느낍니다. 균형을 얘도 느끼거든요. 내천이라 해요, 여기를. 꼬리 쪽 지느러미 여기 손 보이시죠? 네네. 요쪽 라인, 요쪽 라인. 여기서부터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 아가미 말고 요 두 번째 아가미 있죠? 네네. 두 번째 아가미에서 여기 눈 바로 위쪽. 이쪽을 이제 찍어줄 건데 요거를 찍을 때 팔꿈치로 여기를 잡고 그 다음에 콱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직사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입을 벌리게 되면 이제 죽은 겁니다. 코 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구멍을 하나 만들어요. 코는 왜 구멍을 또? 이쪽으로 이제 강선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신경을 죽이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저희는 이제 숙성을 이틀 정도 이렇게 가져가기 때문에 최대한 사후 경직을 늦춰주는 게 목적이거든요. 아가미 쪽에 이 피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막 뿜뿜뿜뿜 나오잖아요. 볼게요. 네. 지금 이렇게 심장이 살아있기 때문에 요거를 얼음물에 담궈서 치눕기를 해줍니다. 치눕기가 뭐냐면 피 빼주는 작업을 이제 치눕기를 하는데 왜 얼음물에 담그냐면 살이 이제 차가워지면 피가 심장 쪽으로 다 몰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피가 빠지거든요. 요런 데 퍼져 있는 피까지 다 빼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얼음물에 팍 담가버리는 거죠. 모세혈관에 있던. 그렇죠. 그 나머지 잔여 있는 피를 안쪽으로 다 몰기 위해서 이렇게 치눕게 해주는 거예요. 피 엄청 많이 나오죠? 네. 잠깐 넣는데 그냥. 엄청 많이 계죠. 한 15분 정도 됐거든요? 네. 이게 다 피. 엄청 많이 나오죠. 이 도미가 네. 커가지고 비늘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아, 비늘 치는데도 팁이 있어요? 일단 생선을 약간 사선으로 둬요. 1번, 2번, 3번 이렇게 친다고 생각을 하면 네. 1번, 2번, 3번 이렇게 이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번은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힘을 주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 힘을 주면 생선이 이제 또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좋지 않거든요. 비늘은 이렇게 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요거를 이렇게 털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비늘을 털어준다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살짝 세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최대한 살에 물이 안 가게. 그러면은 지금 비늘이 거의 안 튀잖아요, 주변에. 그러네요. 그죠? 생각해보니까. 이제 2번은 요거를 완전 이렇게 세워가지고 비늘을 이렇게 이제 먹어주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털어 올라갑니다. 엄청 안 튀죠. 오, 네. 사선으로 내리면서. 진짜 안 튀네요. 그죠? 주변 싱크대에 비늘이 떨어진 양이 진짜 현저히 적네요. 진짜. 그렇죠. 어... 아가미 쪽에 이제 손을 넣으면 사실 막 그렇게 아프진 않거든요. 끝쪽에. 이게 여기에 항상 보면 얘네들은 뭐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관절이라는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 보면 여기 요거 관절 탁 끊으면 끊어져요 그냥. 요것도 그냥 탁 끊으면 끊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관절 이렇게 그냥 여기로 붙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끊어진 거 보이죠? 네네. 그 다음에 여기 아가미 이런 식으로
항문장까지 쫙 벌려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관절이 있어요. 여기를 힘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톡톡 해서 그냥 떼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싹 잡고 싹 톡톡 톡톡톡톡톡 여기도 탁. 아, 이게 되게 힘이 많이 들어 보였는데 힘드는 작업이 아니네요. 절대 힘 들일 필요가 없고 이런 식으로 끝까지. 근데 여기는 이제 두툼한 살이 있기 때문에 살 안 다치게 여기는 소리 들어가기 힘든 부분이니까 손으로 일단 한번 해줍니다. 생선 물기를 잡고 그냥 걸어둡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피가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뚝뚝뚝뚝뚝뚝. 네. 그다음에 어느 정도 피가 빠지면 물기 한 번 더 잡고 드라이징 들어갈 겁니다. 얘가 이제 오늘 숙성 시작하는 거고요. 얘는 한 이틀 뒤에 볼 겁니다. 네.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틀 정도 되는데 되게 이제 바싹바싹 말라 있잖아요. 네네. 일반적인 화로 뜨는 거랑 완전 달라요. 화로 뜨듯이 하면 살이 겉어집니다. 좀 많이 날카롭게 만들어 놔야 되고. 네, 이거는 화로 잡아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왜냐면 지금 제가 살짝만 힘 줬는데도 다 구겨져 버리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걸 최대한 그냥 냅둬야 돼요. 건식 숙성하면 빨리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하는 게 좀 더 중요하다. 그다음에 여기서 뽀얗죠? 네. 네. 기름이 와. 이게 이제 수분은 빠지고 기름은 남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당연한 결과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마어마하죠. 반질반질. 이게 등살입니다. 등살. 이게 등살이라고요? 등살. 뱃살도 아닌데 처지지도 않고 엄청 단단하죠. 살이 처지지가 않아요. 이게 흔드는데도 안 처져요. 그러네요. 그죠? 대삼치고요. 새벽에 바로 경매 나온 거고요. 아가미 보이시죠? 손도 장난 아닙니다. 와, 찐하네요. 네,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이 뭐 훌륭하죠. 뭐 삼치도 이렇게 비늘이 있어요. 선도가 좋은 거는. 아, 선도가 안 좋으면 비늘이 없어요? 왜냐면 이 과정에서 다 떨어져 나가서. 아가미 쪽 이렇게 함께 잘라줘. 세척을 해줄 거예요. 이 솔에도 살이 다치거든요. 솔도 쓰면서 이렇게 손으로 가능한 부분은 손으로 하고 네네. 안 되는 부분만. 네네. 그래도 피가 있으면 안 되니까 깔끔하게 이렇게 푹 찍어가지고 네. 뒤쪽을 통과하게 해서 네 이렇게 이제 걸어줄 건데, 삼치 같은 경우에는 마르면서 얘 무게 때문에 자기가 못 버텨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줘야 됩니다. 삼치는 오늘부터 이제 숙성 시작해서 한 3일 정도 뒤에 이제 게시를 할 거고, 3일 정도 건식 숙성한 삼치 석쇠에 달궈가지고 등살을 이렇게 한번 빠르게 익혀주는 거예요. 껍질을 빠르게 이렇게 한번 익혀줍니다. 왜 석쇠를 쓰시는 거예요? 감칠맛이 좀 많이 올라와요. 생각보다 드라이에이징이. 저희가 쥐뿔도 해보고 간장에도 살짝 재워도 해봤는데 석쇠가 일단 제일 맛있었고요. 쥐뿔은 좀 과하더라고요. 쥐뿔의 향이랑 숙성된 그 맛이랑 다 섞여가지고 이렇게 살짝 토치질해서 드시면 기름기가 또 올라와. 네, 껍질이 안 질기고 이제 입에서 싹싹 풀어져요. 이게 왜냐면 껍질을 저희가 이제 한 3일 정도 말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바싹 말라가지고 입에 들어가면 아주 기분 좋은 식감이 되죠.
방어 가져갈게요. 네. 얘가 한 6.5kg 방어였는데 수분이 많이 빠졌어요. 물론 이제 내장 무게랑 아감이랑 이런 게 있겠지만 4.3kg. 물론 내장이랑 이런 게 이제 빠졌겠지만 그래도 대가리는 남아있잖아요. 네. 6.5kg인데 이제 4.3kg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보면은 네. 기름이 지금 벌써 막 있잖아요. 그럼 반들반들하네요. 네. 번들번들하잖아요. 보면 기름이 이렇게 모여요. 이런 식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이 가마 부분 자를 때 네. 느낌이 완전 그죠? 달라요. 기름이 완전 응축됐다 해야 네. 되나? 그래서 칼이 확 나가네요. 지금이 제일 맛있을 때거든요. 방어는 3일이 제일 맛있습니다. 이건 제 기준. 사장님이 여러 네. 번 이제 수십 번? 네네. 수십 번? 수백 번? 연구 여러 번 해보니까 참돔은 한 진짜 최소 한 200마리 이상 잡은 것 같고요. 방어도 진짜 많이 잡은 것 같은데 이것도 한 100마리 넘게 잡지는 않았을까요? 솔직히 남은 살도 솔직히 아까워요 지금. 근데 쓸데없나요? 숟가락으로 긁어서 좀 버무려가지고 그 회무침처럼 이렇게 먹어도 맛있는데 네, 일단 걸어두겠습니다. 방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칼 들어갈 때 좀 소중하게 좀 들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사실 이런 거를 이제 다 쓸 수 있잖아요. 쓸 수 있어요. 저희는 안 써요. 왜요? 안 그래도 좀 건식 수송을 하면 맛이 이제 세지거든요. 맛이 강해지는데 저런 부위는 맛이 더 강해집니다. 너무 세니까. 지금 이게 이제 뱃살이고요. 뱃살은 뭐 확실히. 그렇죠. 짜면 기름 나오겠는데요? 진짜 짜면 나오겠어요. 건식 숙성하면 껍질이 그냥 이렇게 벗겨져요. 네. 기름이 많이 나와서 그쵸. 분리가 안 돼요. 이게 껍질을 벗긴 다음에 있는데 껍질이 기름에 그냥 젖어 있습니다. 이렇게 투명하잖아요. 와. 진짜. 네. 그리고 또 이제 광어. 건식 숙성 한 이틀 정도 진행된 거예요. 지느러미도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따줘야만 지느러미를 온전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광어 같은 경우는. 일자가 아니라 사선이죠. 이거 온전히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네. 요 공간이 있네요. 딱 45도. 네. 팔집은 왜 놔줘요? 광어 지느러미 같은 경우에는 이 식감이 많이 단단해서 그 호불호가 좀 있어요. 기름도 좀 올려주고. 이렇게 되면 이제 광어 지느러미의 식감도 드실 수 있고 너무 질겅질겅한 느낌도 사라지고 코치질 하니까 기름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열을 가하면 조직이 쪼그라들거든요. 안에 공간이 없으니까 네, 짠해지는 거죠. 건식 숙성이라는 게 흔하지 않은 거잖아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건식 숙성을 너무 하고 싶다 해가지고 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할 수 있을까를 찾다 보니까 건식 숙성까지 이제 도달하게 된 건데 처음에는 엄청 난관이 심했습니다. 로스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계속 먹어보고 테스트하면서 지출을 했죠. 네. 뭐 그냥 이렇게 맛있어진 건 아니고요. 요거는 저희 손님 서비스줘요. 아, 가마살인가요? 네, 가마 솔직히 돈 주고도 못 사 먹는 부위이긴 한데 왜냐면 이게 팔 수가 없어요. 왜냐면 메뉴판에 올리면 그냥 무조건 품절. 계속 품절인 메뉴를 팔 수가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2, 3만 원 받아도 그쵸. 왜냐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사드시는데 괜찮습니다. 저희는 요거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안 드립니다. 갈게요. 지금 보면 일반 사람들이 연어 잡는 거랑 다르게 되게 조심히 가고 있어요. 남들은 번거롭다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확실한 건 와서 드신 분들이 되게 좋아해요. 회 맛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소금을 이제 살짝 뿌려주면 오히려 이제 감칠맛이나 이런 걸 좀 더 이제 복돋아 줄 수 있는. 소금 때문에 이제 연어 수분이 안에 있던 수분이 좀 올라온 거고요. 그렇게 이제 수분을 뺐는데도 불구하고 연어의 수분이 지금 엄청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소금이랑 이제 수분이 만나면 이렇게 이제 소금물이 되는데 이게 다시 안으로 빨려 들어가요. 물로 헹구거나 그러진 않네요. 아, 저희는 이제 웬만하면 물을 안 쓰고 싶어 하는 업장 중에 하나고, 생선살은 되게 스펀지 같거든요. 물론 뭐 제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물을 다시 빨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막 내뱉기도 하고. 이쪽은 이제 그 GI라는데요. 이제 이쪽은 저희가 저녁에 그 껍질 부분 말고 살만 좀 손질을 해서 그 손님한테 그 서비스 메뉴 나가고 있어요. 또 안주 좀 더 하시라고 저희 이제 서비스로 좀 이제 나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이쪽은 맛이 강하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아웃해줍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살짝 질기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아웃. 결이 있는데 이거를 끊어주는 거예요. 결 반대 방향으로. 이거를 다 끊어서 이제 드리면 이제 식감이 단단한 부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손님이 되게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식감이 됩니다. 네. 이렇게 다 끊어서 요거 이제 회무침으로 저희가 이제 좀 드리고 있어요. 그냥 막 썰면 되지라고 이제 또 생각을 하실 텐데, 이 긴 결이 한 입에 그냥 들어왔을 때 그 질겅거리는 식감과 이 결이 이제 여러 개로 끊어졌을 때 그 이제 씹히는 식감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다 반대 방향으로 그냥 끌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 고작 서비스 회무침이지만 이런 거에서 또 드렸는데 기분이 나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신경을 써줘야 된다. 원래 이런 것들을 덮밥을 주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제 보통 지라시동으로 팔기도 하는데 어차피 시간 내주셔서 오시는데 이런 거 이제 드시면서 기분 좋게 기다리시라고 드리는 거죠. 네, 이거 이제 연어 뱃살이고요. 칼집은 왜 넣어주셨어요? 뱃살 같은 경우에는 맛이 기름지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간장이 좀 더 잘 스며들어서 간을 더 맞춰주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칼집을 넣어서 간을 좀 더 쉽게 하시라고 이렇게 칼집을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손이 되게 빨라지셨는데요? 지금 이제 손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제 또 준비를 미리미리 좀 해놔야 돼서요. 5일 정도 건식 숙성한 참다랑어 등살이거든요. 보통 참치는 다 냉동을 쓰잖아요. 해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건식 숙성을 이루어져요. 처음이에요? 처음인데 뼈를 다 제거를 했지만 잔뼈가 있을 수 있어서 혹시 몰라서 지금 제거를 한 거고요. 맛이 좀 진한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을 조금 멀리 드시는 순서를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놔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 너무 기름진 걸 먹게 되면 뒤에 담백한 참돔 등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드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맛이 좀 묻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기름지고 맛이 강한 애들을 뒤로 좀 보내드립니다. 사장님, 요리는 왜 시작하셨어요? 요리는 약간 생계로 좀 시작을 했고요. 19에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린 나이 때부터 네. 그 생계를 위해서 돈을 먼저 생각하신 거면 조금 집안이 좀 어려우셨어요. 막 빚에 허덕인다 막 약간 이런 건 아닌데 그냥 현실적으로 그냥 생각을 한 거죠. 어리지만 알바를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었고, 부모님이 이제 또 걱정하시니까 그냥 친구랑 뭐 논다 하고 일 나갈 때도 있었고, 첫 알바 모은 걸로 뭐 부모님 내복 사드리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뿌듯해 하셨겠네요. 그쵸. 이게 뭐야 하면서. 왜냐면 얘가 이제 돈을 벌다니 약간 이렇게 된 거죠.
저는 이제 요리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가는 데마다 CDP라 하거든요. 그 어떤 파트장을 그 CDP 계속 되고 그때 나이가 뭐 계속 24. 마지막에는 결국 이제 뭐 헤드셰프까지. 헤드 셰프 한 가게가 네. 그 가게 명이 뭐예요? 노스 시드니에 있는 지자카나라고 오마카세가 같이 운영되고 있어요. 호주의 미슐랭이라고 불리는 원헤, 투헤, 쓰리헤 약간 이렇게 좀 점수 매기는 제도가 있는데 투헤 그 가게에서 이제 헤드셰프를 했죠.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죠? 그때 나이가 27이었나? 28이었나?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해야 그 나이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출근 같은 경우에 막내가 있어도 막내보다 일찍 나오고 아무리 헤드셰프라 해도 좀 그런 삶이었어요. 헤드 셰프 때도 막내보다 일찍 왔으면 막내 땐 더 하셨겠네요. 저 진짜로 오전 10시부터 오픈하는 가게에서 새벽 3시까지 이제 영업을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저는 이제 오전 타임에 있는 사람한테도 뭔가를 배우고 싶고 저녁 타임에 있는 사람한테도 뭔가를 배우고 싶으니까 그냥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이제 미리 준비 좀 해놓고 이제 배울 준비. 그러니까 일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냥 배울 준비 그런 거 이제 했더니 점점 이제 저한테 주시는 업무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계속 채용소 뭐 대리 뭐 하고 채용소 뭐 과장 하고 그다음에 뭐 채용소로 이제 CDP 달고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요리사는 일할 때 공부를 할 수 있는 직업이에요. 왜냐면 선생님이 한 가게에 막 6명씩 있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어마어마한 뭐 교수급의 그 선생님이 같이 일할 때도 있고 그런 꿀 같은 시간을 뭐 내가 좀 힘들다고 물론 힘이 다 들죠. 근데 지나고 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한 달 전에 힘들었던 거 지금 안 힘들잖아요. 그런 귀중한 시간들이 어떤 나비 효과를 줄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럴 때 최선을 다해서 나중에 어쨌든 저한테 다 득이 되는 거니까 저의 부족함을 계속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죠. 요거는 이제 3일 정도 건식 숙성한 금태입니다. 큰 뼈를 다 제거를 했고요. 안에 있는 작은 갈비뼈까지 다 제거가 됐습니다. 다 익었지만 약간의 풍미를 더해주기 위해서 터치로 껍질 쪽만. 왜냐면 나갔을 때 이렇게 향기가 올라오면 음식이 더 이제 맛있어지니까 물을 강판에 간 거에다가 간장으로 이제 가능한 건데 이게 생선구이랑 되게 잘 어울려요. 네. 그래서 이런 거랑 이제 같이 드실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좀 준비 좀 해드리고 있어요. 소금구이로 주문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소금간으로 간을 해드렸고 간이 부족하시면 더 드시라고 이렇게 좀 간을 더 해드리고 있습니다. 금태 시오야끼 갈게요. 월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고 계세요? 한 5천 좀 넘어요. 요거는 이제 건식 숙성한 전갱이. 와 장난 아니에요. 기름. 엄청 기름집니다. 저희 요거 점심에 키레이나 스시라 해가지고 키레이나가 좀 예쁘다 뭐 이런 뜻인데 예쁘게 나가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가리비 관자인데요. 한 20시간 정도 수분을 뺍니다. 그러면 이 관자 맛이 엄청 진해지거든요. 삼합 드실 수 있게. 그래서 우니, 단새우, 가리비 관자. 맛의 개성들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걸 많이 먹으면 다 이제 좀 질려요. 그래서 이제 딱 2점씩. 저희는 너무 번거롭고 힘들지만. 일단 쌀 씻고 있는데요. 얘가 수돗물이고 얘가 이제 정수물인데 요게 수돗물이고 요게 정수물. 이 밑에 정수 필터가 있어요. 아 이거 따로 설치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따로 설치한 거예요. 아, 쌀을 씻기 위해서? 쌀 씻기 위해서. 이제 쌀이라는 게 건조가 된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 딱 닿이는 그 물을 제일 많이 빨아들입니다.
수돗물로 하게 되면 이제 물 비린내라든지 이런 게 한번 이 여과를 거친 애들은 맛도 깔끔하게 나오고 쌀의 단맛이라든지 감칠맛을 좀 더 잘 느끼게 해주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네. 물이 다 담아지는데 담아질 때까지는 쌀을 씻지는 않으시네요. 전분이란 거는 손대면 손댈수록 나오거든요. 계속 휘저으면 계속 나와요. 어느 정도 수용을 할 수 있게 됐을 때 이제 이때 살짝만 흔들어서 남아있는 전분질만 이렇게 물에 녹여준 다음 바로 걸러내줍니다. 이 전분이 그대로 이제 익혀지게 되면 어떻게 보면 밥이 떡질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 살짝 기름 뜨는 거 보이세요? 이제 되게 좋은 쌀은 이렇게 기름이 떠요. 왜냐면 이게 밥이 윤기가 이제 흐르게 되는 건데, 쌀도 온도에 따라 녹는 게 좀 있습니다. 뭐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무기질이나 이런 것들이 다 수용성인데, 그래서 이 물도 지금 되게 차갑거든요. 온도에 따른 영양 손실을 막기 위해서 되게 차가운 물을 쓰는 거고, 정수 필터된 얼음을 넣어서 씻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는 그렇게까지 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이미 차갑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 차가운 물에 밥을 안 치는 이유도 약간 그런 이유예요. 네. 쌀은 몇 분 정도 불리세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30분 정도 보고 네네. 그 다음에 한 10분 단위로 체크하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겨울이라든지 여름이라든지 습도라든지 이런 걸 잘 보고 쌀을 이제 불리는 시간을 다르게 가져가줘야 돼요. 지금 보시면 쌀이 어느 정도 불었는데 안까지 다 안 불었어요. 그럼 어떻게 눈으로만 보고 아세요? 지금 여기 보면 쌀이 뿌옇게 됐는데 여기가 살짝 좀 덜 뿌옇잖아요. 살짝 투명한 거 보이세요? 안에가 네. 가운데가 네. 그래서 이렇게 살짝 투명한 것들이 없어질 때까지 불리는 거거든요. 제 생각엔 한 5분 정도? 그래서 여름에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봐줘야 돼요. 네. 다르죠? 그 고작 몇 분 차이에 쌀이 이렇게 물이 꽉 차잖아요. 안에까지. 네. 그래서 이렇게 불고, 이제 다 불어준 쌀은 물기를 다 빼줍니다. 이렇게. 또 정성을 받습니다. 아, 이것도 정수물이에요? 지금 아침이랑 기온이 달라져가지고 물 온도를 좀 떨어뜨려 줄 거예요. 왜냐면 아침에는 물이 엄청 차가운데 지금 별로 안 차갑거든요. 물론 얼음을 넣어서 밥 짓는다가 아니라 그냥 물 온도만 떨어뜨려 주고, 얼음도 요거 다 이제 정수 필터 거친 다음에 얼음이 나오는 거라서. 밥 들어갑니다. 뜨거운 물로 이 나무 통을 한번 물을 먹여주는데요. 나무는 온도에 따라 습도에 따라 늘어나고 줄어드는데 지금 나무는 갈라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이제 밥을 비비게 되면 식초가 나무에 다 들어가서 저희가 원하는 맛의 식초량을 이제 투여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먼저 불려줘서 다 좀 평평하게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을 두면 얘가 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은 거를 물기를 제거 한번 하고, 밥 냄새 엄청 구수한 쌀알이 이제 다 살아있어요. 그죠? 다르죠? 겉에 누룽지는 안 씁니다. 왜냐면 식감이 달라서.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죽이나 볶음밥 이런 걸로 이제 많이 쓰고 있고요. 왜냐면 볶음밥은 이런 밥이 좀 더 맛있게 나오거든요. 밥 사이사이에 단촛물이 이제 다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다 이제 이런 식으로 쌀알을 이렇게 다 흐트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밑에 있는 촛물을 이런 식으로 위로 싹싹 끼얹듯이, 최대한 뜨거울 때 이 단촛물을 넣어줘야 식초 그 물이 밥 안에까지 깊숙이 배어들어서 이렇게 최대한 뜨거울 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최대한 빨리 식혀줘야 돼요. 선풍기 같은 거 옆에 두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빨리 이제 식혀주려고. 선풍기도 지금 이쪽만 바람을 쐬고 있잖아요. 나중에 한 번씩 바꿔줘야 돼요. 전분의 싸움인데 이거를 빨리 안 식혀주고 가만히 냅두게 되면 밥이 퍼져요. 네, 그래서 이제 씹었을 때 쌀이 식감이 많이 좋지 않게 돼요. 퍼진다는 게 약간 되게 진 느낌이 난다는 거. 왜냐면
지금 우리가 진밥을 안 하기 위해서 전분도 다 제거하고 그런 식으로 신경을 써줬는데 하나의 과정도 놓쳐버리면 그거를 해준 의미가 없어지니까 제일 적정한 온도는 저는 한 40도쯤? 그때쯤까지 식혀주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처음 대리를 달았을 때가 20살 정도? 이것저것 어느 정도 요리를 이제 할 수 있는 상태였어요. 어느 날 이제 쉬는 날에 아버지가 아프셨는데, 그러니까 뭐 크게 아픈 거 막 이런 게 아니라 아프셨는데 그냥 그날따라 뭐 좀 뭘 해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전복죽을 좀 해드렸거든요. 냉장고에 넣어놨으니 그 아버지 드십시오. 이제 얼마나 어머했는지 이제 아빠라고 뭐 부르고 부르지 말라 했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좀 엄하신 분이어가지고 좀 무뚝뚝하시고 그런 분이셨는데 다음날 이제 쉬는 날 끝나고 출근을 이제 하는데 맛있더라 딱 네 글자가 오는 거예요. 그 문자로. 아, 기분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아, 이거 해야겠다. 확실하게 진심으로 뭔가를 요리를 해봐야겠다. 그런 판단이 좀 들었죠. 네. 시소가 들어가네. 네. 표고버섯이랑 와사비랑 무친 건데 와사비 대신에 이걸 넣어드리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계란, 교쿠도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단무지 이제 얇게 썰어가지고 우엉 같은 것도 이거 되게 식감이 좋거든요. 오이도 이제 얇게 썰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연어, 그다음에 참다랑어. 네, 연어, 참다랑어. 요거는 이제 광어입니다, 광어. 이렇게 세 종류의 이제 생선이 들어가고요. 사실 저는 이 후토마키 중에서 새우튀김을 제일 좋아합니다. 튀김의 맛이랑 새우의 맛이랑 이런 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니 근데 사장님 이게 말려요? 말리죠. 왜냐면 안 말릴 이유가 없거든요. 딱 맞아 떨어지죠. 이게 박과 박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다 말립니다. 이제 와사비 살짝이랑 좀 이제 이쁘게 드시라고 레디시. 감사합니다. 일단 부족한 실력임에도 이제 너무 맛있게 드셔주시고 또 기꺼운 마음으로 또 저희 잘 되라고 리뷰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좀 많이 감사하죠. 네,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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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광석요리사로 흑백요리사에 나온 우현일 셰프입니다. 17년차 일식 요리를 하고 있고요. 예, 스낵바 돈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미가 방어만큼 크네 오늘. 도미도 시장에서 제일 큰 거 달라 그랬어요. 거의 뭐 어마어마한데요, 그죠? 몇 킬로 정도 될까요? 이게 5.5kg. 방어는 8kg. 빵이 엄청 좋죠. 통통하잖아요, 그죠? 오늘 방어 팝업 코스인데 코스 요리는 맨 처음에는 이제 매생이랑 이제 보리를 넣어서 만든 일본식 죽인데 이제 조스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방어 해체쇼를 제가 직접 보여드릴 거고 사시미를 드릴 건데 좀 풍성하게 야채 초무침을 같이 드릴 거고 안키모라고 해서 이제 아귀 간 다시마키 산도라고 일본식 계란말이를 말아가지고 빵에 끼워갖고 이제 그것도 요리로 하나 드릴 거고 국물 요리가 준비되어 있는데 백상합이라는 조개인데요. 요걸로 이제 미소시로 끓여가지고 스시는 이제 도미랑 이제 방어랑 자연산 전갱이랑 같이 드릴 거고 시그니처 이제 아마에비에 우니를 이제 잔뜩 올려가지고 드리는 게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무늬오징어로 넘어가는데 핑거라임이라고 해서 되게 재밌는 식자재가 있어요. 튀겨서 하는 후토마키가 저희 시그니처인데 스지로 만든 무조림 요리가 준비되어 있고 누룽지탕이 들어가고 디저트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스 가격이 1인당 얼만데요? 49,000원이요.
먼저 뭐 하고 계셨어요? 아, 지금 오늘 대하를 손질하고 있었는데요. 이 내장이 불구스름하잖아요. 네네. 이게 진짜 선도가 엄청 좋은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만약에 선도가 안 좋으면 무슨 색깔 띠나요? 아, 완전 새꺼먼색 그런 색깔을 좀 띠죠. 이게 시원하게 나오면은 뭔가 쾌감 느껴져요. 이렇게 나오면은. 근데 지금 제거하시는 게 뭔데요? 이거 새우 똥이에요, 똥. 내장. 똥이라고만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이제 내장을 이제 제거를 하는 거죠. 이게 지저분하니까. 근데 얘가 대하가 근육이 엄청 단단하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이제 근육도 같이 나오거든요. 요거 같이 나오면 안 되고 이렇게 똥만 이렇게 똥이라는 거 하니까 자꾸 그러네. 요 내장만 있죠? 요 내장 그것만 딱 제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 그럼 좋죠. 이렇게 깔끔하게 드시라고. 그리고 제가 이게 새우 알러지가 있거든요. 네? 새우 알러지가 있어요, 제가. 근데 먹었을 때 아니요, 이게 먹었을 때도 그런데 이게 사실 이제 손에 요리하는 사람들은 상처가 조금씩 다 있거든요. 잘 안 보여도. 그럼 이제 속살이 닿으면은 간지러워요. 지금 저 엄청 간지러워요, 사실. 맨날 참으면서 해요. 그냥 맛보는 것도 이제 뭐 그냥 참으면서 먹고 삼키진 않고 이제 맛만 보고 뱉죠. 새우 알러지까지 있으시면 다른 요리들도 많은데 대하 재료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뭐 아픈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알러지 때문에 아픈 건 어쩔 수 없지만 제철에 나오는 이런 좋은 식자재들을 손님들한테 뭐 제공해 주기 위해서 쓰는 거죠. 뭐 단편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냥 대하가 좋아서 대하를 쓰는 거예요. 오늘은 머리랑 내장 대고 튀겨 먹을 거라 요 앞에 요 다리 요거 튀기면 바삭하고 맛있거든요. 공기가 아니야 공기가. 오늘 코스의 주인공은 방어, 조연은 아마에비 우니, 그리고 대하. 이 정도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대하 정말 오늘 너무 좋아요. 머리를 뗀 거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크잖아요. 와, 이 대하가 키로에 11마리, 12마리짜리예요. 자연산 대하가. 이게 3만 원이 넘어요. 그럼 한 마리에 한 2,500원 정도 꼴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욕심이 나서 너무 좋잖아요, 이거. 보기만 해도 맛있는데, 이거. 근데 이게 그냥 누룽지탕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방어가 메인이고 대하랑 아마에비랑 우니가 조연 정도 되면은 원재료가 엄청 좋은 거 쓰고 많이 들어갔잖아요. 매출액 대비 그 원재료 비용 이렇게 계산되잖아요. 그거를 안 한 지가 엄청 오래됐어요. 하면은 피곤해요. 피곤해서 하지를 않아요, 잘. 그냥 좋은 재료 갖다가 그냥 다 드리는 거예요? 이게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박리담의 시스템이에요. 오마카세가 박리담이라고 하면은 좀 웃긴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좋은 재료 많이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또 주류도 주문을 필수로 해주시고 하니까 그나마 좀 그래서 유지가 될 수 있고. 개봉해 드릴게요, 제가. 네, 하나씩 올리겠습니다. 오늘 노량진에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걸로. 근데 그냥 요리하시는 것도 바쁘실 텐데 네. 이런 팝업 같은 건 어떻게 하시게 되셨어요? 가게 메뉴를 많이 바꾸기가 힘들거든요. 이 가게는 이게 맛있어. 그래서 이 가게는 이거 먹으러 가야 돼. 이게 분명히 생길 거란 말이죠. 그러면 메뉴를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이런 팝업 행사 같은 걸 해서 새로운 걸 드시게 된다면은 손님들한테는 일단 너무 즐거운 거고, 그리고 메뉴 똑같은 걸 계속 하다 보면은 무조건 질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가게 가고 싶기도 하고, 솔직히 말하면 다른 가게 일하러 가고 싶기도 하고, 손님 입장에서는 먹으러 가고 싶기도 하고. 하지만 이런 행사를 한 번씩 한다면 다른 얘기가 되겠죠. 고기를 저 쏠까요? 아, 매생이 매생이랑 보리를 이용해서 만든 죽이라고 생각하시면 자, 사시미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참돔도 5kg 넘는 걸로 준비했고요. 참치 아캄이랑 토로는 서비스로 같이 넣어드리고. 밑에 보시면은 간뼈막기 있습니다. 요 교쿠까지 준비해드렸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안키모 생으로 사가지고 직접 절이는 거예요? 다 저희가 생으로 받아가지고 손질 다 하고 그다음에 간장에 간장 양념 해가지고 다 해요. 아니 나 소다 없는 게 나. 근데 저희는 이제 또 술을 주류를 같이 먹는 곳이다 보니까 요쯤엔 타임에서 이제 미소시루를 드리죠. 백상합 넣어서 같이 육수 낸 겁니다. 조개를 넣은 거죠. 미소 시루의 뜻이 뭐예요? 미소는 이제 아시다시피 일본 된장을 미소라고 하고, 시루는 이제 한자로 하면 즙인데 즙을 이제 시루라고 있는데, 동물 요리를 이제 보통 그 시루를 붙여서 많이 쓰죠. 다시마로 국물을 내면서 조개를 이용해서 끓일 겁니다. 거품은 왜 생기는 거예요? 조개 나오는 피, 그리고 뭐 다시마에 붙어있던 여러 가지 성분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무조건 다 버린다는 게 참 좋은 거는 아닌데, 맑은 국을 원하면은, 좀 더 맑게 원하면은 건져내는 게 일단은 좋다. 조개는 왜 다시 건져요? 껍질을 떼서요, 안에 살만 드시기 편하게. 껍질은 이제 쓸모가 없거든요. 왜 체에다가 해주는 거예요? 우리 한국 된장은 콩이 그냥 덩어리째 있지만 일본 거는 이렇게 갈려 있단 말이죠. 이게 안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이게. 방금 넣으신 건 미림인가요? 네, 맞습니다. 미림. 미림이랑 술이 좀 들어갑니다. 미소는요, 센 불에 오래 끓이면 안 돼요. 된장찌개 오래 끓였을 때 그 음내라고 해야 되나? 예, 그게 나니까.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되게 팔팔 끓이진 않네요. 바로 꺼야 돼요. 바로 꺼야 돼요. 딱 스탑. 생선이 클수록 네. 좀 비늘 벗기는 게 어렵고 그런 게 좀 있나요? 좀 억세요. 생선 크기에 따라서 비늘 크기도 이제 더 커지니까 지금 이런 거 보면 엄청 크잖아요. 보이나? 약간 잉어처럼 약간 그렇지. 이게 5kg 넘어가니까 아유, 비닐 하나가 이래. 큰 생선을 쓴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큰 생선이 성숙했기 때문에 살 자체가 더 좋습니다. 맛도 더 진하고 기름기도 확실히 더 많고, 그래서 큰 게 어쩔 수 없이 좀 단가가, 키로 단가가 작은 거에 비해서 더 비싸죠. 아, 진짜 크다. 칼도 이거 엄청 큰 칼인데 칼이 아무것도 아니네. 이게 근데 잘라지긴 하네요. 잘라주기도 하고. 이렇게 도구를 이용합니다. 팔이 아프니까 팔 많이 안 쓰려고. 아, 시원하다. 기분 좋다. 왠지, 그죠? 와, 네. 왠지 기분 좋다. 아, 잘 나오네. 아감이 뜯은 거예요? 맞습니다. 칼로 안 하시고 그냥 손으로 그냥 뜯어버리는. 네, 손으로 하면 돼요, 잘. 이걸 저녁에 쓰신다고 하시면은 네. 숙성 시간이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새벽에 2시쯤 이제 죽은 거니까 한 16시간 정도 숙성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시미로 드시기 딱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친구 큰 친구라 숙성 좀 해야 돼, 그 정도는. 생선이 크기별로 네네. 숙성 시간이 좀 달라지나요? 아무래도 큰 친구들은 좀 숙성을 더 하는 게 좋아요. 살이 엄청 좀 더 단단하기 때문에. 도미가 다양하게 활용이 되잖아요. 좀 그렇죠. 마스카와를 한다든지. 네. 셰프님은 어떻게 쓰고 계신가요? 그때그때 좀 다르긴 해요. 근데 오늘은
이 도미는 크기도 엄청 크기 때문에 이 껍질이 좀 질깁니다. 뭐 데쳐서 아부리까지 하고 하면은 먹을 수 있는데 오늘은 살만 쓸 예정이에요. 담백하게. 살 좋죠? 훌륭하죠? 살이 노리끼리해야 돼, 생선은. 특히 막 흰살 생선은. 근데 이거 노리끼리 하다고 옛날에는 이거 오래된 거라고 상태 안 좋은 거라고 하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근데 원래 이런 게 좋은 겁니다, 노리끼리 한 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쵸, 선배님? 여기 선배님이세요. 제가 코올리게 때부터 배운 선배님이세요. 제가 옛날에 생선 사갖고 형님한테 가가지고 형님 점심시간 쉬는 시간인데 생선 잡는 거 좀 알려달라고 막. 아 쉬는 시간에? 형님 쉬는 시간에 나는 쉬는 날이고 쉬는 시간 뺏고 내가 막 그랬거든요. 기억나죠, 형님? 스승님과 같이 예. 일하고 계신 거네요. 이게 흔치 않죠, 이런 경우가. 뭐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전갱이인가요? 예. 전갱이는요 통영께 가장 좋아요. 물론 다른 데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훌륭하죠. 와다 이게 기름이네요. 그러니까요, 훌륭하죠. 이게 이틀 숙성한 겁니다. 전갱이가 사실 뭐 여름이 제철이라고들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1년 내내 생각보다 많이 안 타요. 계절을 안 타는 생선인가요? 그렇게까지 많이 엄청 안 타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얘네가 뭘 먹고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해요. 더 그 제철보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형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정? 근데 아까 네. 그 선배님 쉬는 시간 뺏어가지고 네. 쉬는 날에 찾아가서 이게 일 배우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러면은 쉬는 날 없이 계속 그렇게 뭐 요리를 배우신 거예요? 저 어렸을 때 많이 그랬죠. 어렸을 때? 네. 몇 살 때 정도? 그러니까 제가 23살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때 당시에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 형님한테 좀 한 1년 좀 그렇게 괴롭혔죠, 이것저것. 1년 동안? 거의 한 1년, 뭐 맨날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거는 한주 소금. 한주 소금은 뭐냐면은 현대 좀 새로 나온 소금인데 이제 불순물을 제거한 건데 원심 분리기로 이용을 해가지고 순수한 나트륨만 빼낸 거죠. 그래서 오히려 불순물이 아예 없어서 저는 이제 시오지메 할 때는 얘가 이제 소금의 역할만 해주면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수분을 빼주는 역할, 삼투압 역할을 하는 것만 해주면 되거든요. 이럴 때는 오히려 불순물 없는 깔끔한 한주 소금을 이용을 하고 있죠. 밑간이 살짝 들어가긴 하거든요. 수분이 빠지면서 딱 그 정도 역할만 해주면 좋아요. 이게. 어차피 물로 헹궜기 때문에. 소금기만 제거한다는 느낌까지만 딱. 아 진짜 반들반들하고. 좋죠. 껍질을 되게 세심하게 벗기시네요. 전갱이도 살이 좀 약해요. 이거를 세심하게 안 하면은 살이 다 난리가 나요. 근데 그럼 전화할 때마다 기다리고 이건 뭐예요? 자연산 농어예요. 자연산 농어. 네. 자연산은요. 농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살이 좀 더 단단해요. 아 양식보다? 예, 양식보다 훨씬 단단해요. 이게 지금 3일 숙성된 거거든요. 이 정도는 돼야지 드시기 딱 좋게 숙성 잘 돼요. 저는 코테가이시라는 방법을 쓰는데 예, 일단 샤리를 놓고 너무 길게 설명하면 피곤하니까 모양을 좀 적당히 잡고요. 살짝 눌러줍니다. 그리고 뒤집어요. 모양 한번 잡아주고 돌리고 잡아주고 돌리고 잡아주고 끝. 빨리 하면은 이제 와사비 찍고 밥을 넣고 꼬리 떼고 잡아주고 누르고 잡아주고 돌리고 잡아주고 돌리고 잡아주고 끝.
갑자기 앞엔 왜 나오셨어요? 아, 테이블에 계신 분들 요 대막기를 드릴 건데 눅눅해지니까 제가 그냥 손님들한테 와서 드리는 거예요. 주방에서 들고 나오기에는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실례하겠습니다. 자, 아마에베 운입니다. 하나씩 받아주세요. 이렇게 팝업 행사 할 때는 제가 한 번씩 이렇게 해드리죠. 양이 적지 않아요. 이 양 먹을 거면 이 정도는 들어가야지 이게 먹는 맛이 나죠. 실례하겠습니다. 아마에베 운입니다. 대표적으로 보라성게랑 말똥성게가 있는데 이게 보라성게보다 말똥성게가 조금 비싸요. 이게 알이 작아가지고 손질하기도 좀 힘들고. 무늬 오징어예요. 무늬 오징어요? 네, 무늬 오징어. 그 오징어 중에 제일 탑티어라고 불리는. 그렇죠. 이게 겉껍질 있거든요. 이 겉껍질이 좀 질겨 이게. 그래서 밑에 이제 겉껍질만 남기고 이게 이제 질겨요. 이게 버리는 거지. 이게 핑거라임이라고. 백무늬 브렐겐. 이렇게 잡숴봐. 되게 상큼하죠? 네네. 이게 무늬 오징어에 제가 드렸던 거예요. 아, 되게 색깔이 엄청 이쁘네요. 선홍빛 캐비어 같아요. 이게 안 그래도 명칭이 이게 라임 맛이 나거든요. 좀 달달한 상콤한 라임 맛. 그래서 이거 캐비어 라임이라고. 이게 엄청 비싸요. 이만큼이 8만 원? 에? 이만큼이 8만 원? 거짓말 아니고. 섞어서 쓰면은 되게 이뻐요. 원래 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음식은? 아, 색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맞아요. 이쁘요. 자, 훈연은 참치를 넣어서 만든 후토마키를 한번 튀긴 거죠. 후토마키를 말 건데요. 이걸 이제 말아서 튀길 거거든요. 훈연한 거거든요, 참치를. 이건 뭐예요? 영양부추입니다. 일반 부추보다 얇고 얇은 만큼 이 아삭아삭 표고버섯, 말린 표고버섯을 간장이랑 이제 술 졸인 거죠. 일식 방법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는 거죠. 이 김밥의 포인트는 사실 튀기는데 이제 이 겉에는 바삭하고 샤리는 약간의 온기를 품으면서 그 정도까지만 살짝 열이 가게 튀겨내는 거죠. 이건 무슨 소스예요? 얘는 이제 배랑 마늘로 만든 소스예요. 배랑 마늘. 그렇죠. 자연산 대하를 튀겨서 올린 누룽지탕입니다. 간을 해주시는 건가요? 네, 밑간을 이제 소금 후추. 이 후추가 캄보디아산 캄포트 후추거든요. 캄보디아산 어떤 후추요? 캄포트 후추. 오, 그게 뭐예요? 좀 명품 후추예요, 이게. 이게 향이 다릅니다. 맡아봐도 되죠? 아, 그럼요, 얼마든지.
뭐랄까 약간 상큼한 향? 맞아요. 조금 더 그 프레시한 느낌이 있어요. 향에서. 그러니까 밋밋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맵고 그렇게만한 후추향이 아니고 좀 더 프레시한 느낌이 있죠. 얼음 4알만 꺼내주세요. 반죽물에 얼음은 왜 넣으신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온도 차이가 어느 정도 나야지 바삭해지는 것도 있고요. 밀가루 반죽이 온도가 높으면은 글루텐이 빨리 형성돼요. 그러면 반죽이 이제 글루텐이 형성되면 반죽이 좀 질어진다, 튀김옷이. 그래서 온도를 낮추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아 진짜? 사인핑. 저희가 직접 만든 고구마 아이스크림에 위에 크럼블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가게 오셔서 식대 뭐 5만 원이 됐든 4만 원이 됐든 저희는 그게 작은 돈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요리를 구성을 좀 계속 지금 머릿속으로 연구 중이고 항상 같은 마음으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찾아주시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플레이팅으로 이제 계절감만 이제 살리거든요. 와. 먼저 저희 전체 요리인데 가장 계절 몸통을 소금에다 구웠고 2인으로 많이 하는데 그리고 이거 혹시 캐비어예요?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98,000원입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에다라고 하는 매장을 맡고 있는 셰프 유지홍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식당에서 좀 일하셨다고. 도쿄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이치타라는 카이세키 요리집인데 거기서 이제 수행을 하고 왔습니다. 칼집은 왜 넣어주는 거예요? 되게 강불에다가 순간적으로 이제 좀 익히거든요. 뒤틀리지 말라고 하는 것하고 그리고 이렇게 살을 좀 벌려줘야 훈연도 잘 배이고 지푸라기에 훈연을 시킵니다. 환풍 시설이 없어서 밖에 나가야 됩니다. 아. 여기서 훈련하는 거예요? 네, 열악한 환경이지만 아 눈물 나는 작업이네. 이런 바깥 공간까지 나와서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 됩니다. 제가 용납을 못 하겠어요. 보통 막 가스 버너에 뭐 이거 토치로 한다던가 뭐 그렇게 하시는 데도 있긴 한데 그러면 향이 없잖아요. 미슐랭 원스타 출신의 셰프라고 하셔가지고 되게 정갈한 모습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고생하시는지 몰랐어요. 요리는 정갈하게 나가야죠. 근데 과정은 러프할지언정 하드할지언정. 마지막은 토치를 해주는 건가요? 원래 이게 지푸라기 훈연에는 안 좋은 효과긴 한데 근데 겉에 조금 불이 안 닿는 부분들 이런 거 좀 확실히 껍질 부분 특히나 해줘야 되기 때문에 대신에 이렇게 한번 하고 저는 훈연을 한 번 더 넣어줍니다. 거의 다 끝나게 했어요. 이야.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와, 기름이 확실히 그냥 뽑아낼 수 있는 기름을 다 뽑아낸 것처럼 올라왔네요. 이제 물기도 묻어 있어서 좀 이제 수분기를 확실히 제거하고요. 저는 특히나 뭐 이런 걸 좀 좋아하거든요. 좀 고생하고 손 많이 가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만큼 보람이 느끼잖아요. 나중에 결과물이 나왔을 때 이렇게 고생을 했으므로 이렇게 좋은 요리가 나왔습니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
저희 채널에 출연하신 분들이 다 사장님이었는데 셰프님이 이렇게 연락 주셔가지고 촬영을 한 건 처음이거든요. 제 음식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 요리들 이런 걸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비트로 어떤 요리를 하냐면 이런 느낌인데 비트를 오렌지에 절인 거거든요. 비트를 오렌지에 절여요? 네, 이게 딱딱하다 보니까 한번 오븐에 구워줘야 됩니다. 살짝 익혀주고 이거는 발사믹입니다. 근데 발사믹 식초가 들어가면 안 그래도 시잖아요. 네. 근데도 레몬즙까지 넣어주는 이유가 있나요? 조금 더 상콤한 맛이 튀질 않고 진한 부드러움에 또 상콤함이 또 있거든요. 거기다 이제 올리고당까지 당분을 넣어주니까 조화가 되게 좋습니다. 이제 끓어오르면서 이제 보글보글하면서 여기도 이제 아 윗면도 다 익을 수 있게, 다 스며들 수 있게 장시간 동안 끓여줘야 되거든요. 몇 시간이나 끓여야 돼요? 2~3시간 정도. 되게 잘 익은 무 같아요. 네. 지금 뭘 담고 계신 거예요? 지금 무화과입니다. 무화과를 한번 데친 다음에 이제 레몬이랑 설탕물로 절인 겁니다. 이거는 토란입니다. 한번 이제 쌀뜨물에 데친 다음에 소스를 미리 만들어 놓고 절이는 겁니다. 상콤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침샘을 좀 자극시키잖아요. 그래서 식욕을 돋구기 위해서 첫 번째 요리는 이제 그런 요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고구마 순입니다. 데쳐가지고 이제 간장 베이스로 한 소스에다 담가두는 겁니다. 포인트는 마지막이거든요. 사실은 이 소스 게살로 만든 거거든요. 직접 이제 쪄가지고 이제 초젤리를 이용해서 이제 한 거라 이제 게살의 풍미도 나면서 이제 식욕도 돋굴 수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 뿌려줍니다. 두 번째는 저 가을 느낌이 나는 따뜻한 스프인데요. 군밤으로 만든 스프입니다. 단호박, 고구마를 구워서 가츠오 다시라고 하는데 다시를 넣고 한번 푹 끓입니다. 믹서기에 갈아서 갈면 저런 색깔이 나오거든요. 가운데는 이제 가리비 감자 튀김이랑 드라이 토마토 올려드렸고요. 방울토마토인데 이제 설탕을 뿌려서 이제 건조를 시키는 거죠. 밤으로 만든 칩도 올려드렸습니다. 그건 뭔가요? 이거요? 네네. 물냉이라고 크래숑이라고 만든 오일이에요. 플레이팅으로 이제 계절감만 이제 이거 살리거든요. 쌀겨 팝콘처럼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저 기분도 좀 좋아져요. 그래서 와. 바로바로 작업을 해줍니다. 먼저 저희 전체 요리인데 가장 계절감이 시각적으로 잘 나타나는 요리입니다. 근데 가짓수가 조금 있는데 이제 맨 왼쪽부터 보시면 달달하고 상콤하게 졸인 그 고구마랑 방울토마토가 들어있고요. 그 오른쪽에 유자 모양의 원래 뚜껑이 있는데 열어보신 거는 이제 제철인 단감이랑 샤인머스켓입니다. 근데 소스는 이제 미소랑 요거트를 베이스로 해서 묻혀드린 거고요. 그 오른쪽은 이제 계란 모양의 종지 안에 들어있는 게 실제로 계란 푸딩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푸딩이라기보다 타마고 토후라고 하는데 계란 두부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위에는 이제 가지로 만든 소스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크림치즈랑 우유로 만든 그 두부입니다. 그리고 맨 위에는 무화과로 잼을 만들어서 올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위에 있는 거는 제철인 무화과 튀김.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보니밤, 달달하게 졸인 밤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밑에는 이제 키민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생선이나 새우살을 넣고 계란 노른자를 이용해서 달달하게 졸인 그 조림 음식입니다. 네, 맛있게 드십시오. 사시미는 원래 기본 3족인데 코끼리족에다가 서비스 드렸고요. 지푸라기를 훈연시킨 삼치 드렸고요. 무를 갈아서 무 오롯이라고 하는데 폰즈, 유자로 만든 새콤한 간장 이런 같이 섞어서 올려드렸습니다. 가운데는 참치 등살.
이거는 이제 우미부도라고 해서 바다 포도인데 오도 터지는 그런 식감이거든요. 코끼리 조개랑 손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저희 이거는 미르가이 코끼리 조개입니다. 되게 크네요. 네, 좀 사이즈가 큰 편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관자가 있기 때문에 관자를 잘 떼어줘서 그래야지 이제 조개가 잘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좀 뻣뻣하고 네. 좀 못 먹는 부분이라서 이거를 뜨거운 물에 데치고 식힌 다음에 벗겨내는 겁니다. 근데 그래야 더 잘 벗겨지기도 하고 이제 요거는 이제 히모라고 하는데 히모요? 네, 히모 부분이랑 그리고 이제 몸통 부분 또 같이 데쳐가지고 비린내 제거나 조개의 그 불순물도 없애기 위해서 식초를 좀 뿌리기도 합니다. 넣는 순서도 중요한가요? 아무래도 사이즈가 큰 것들을 먼저 놓고 작은 거는 또 금방 익으니까 그리고 이 불순물이 많이 나오는 거는 나중에 넣는 게 좋죠 아무래도. 원래 이게 좀 더 길기도 한데 짧은 편이네요 오늘은. 코처럼 생긴 네. 부분만 먼저 일단 데쳐주네요. 네, 아무래도 여기가 껍질이 많이 붙어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아 이렇게. 이건 다 못 먹는 부분인 거죠? 네. 조개 하나에 살이 뭐 손이 되게 많이 가네요. 티머에도 여기 막 같은 게 붙어 있어가지고 다 제거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네 깔끔하게. 근데 요 몸통 같은 경우에는 안에 것도 이제 드시는 사람도 많이 있긴 한데 네네. 보통 횟집이나 뭐 아니면 수산물 파는 곳에 가면은 이런 거 그냥 신선하면은 그냥 막 드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이 살을 좀 살맛을 좀 중요시해서 어느 정도. 단새 요리를 드렸습니다. 그럼 이거 혹시 캐비어예요? 단새우 위에 올라가. 캐비어는 아니고 아브르가라고 하는 청어 살을 알처럼 만들어서 이제 오징어 먹물로 색소를 입힌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밑에 보시면 와사비랑 옆에 가루같이 생긴 게 있는데 이제 히말라야 블랙솔트거든요. 앞에 보이시는 원물을 직접 갈아드린 거고요. 돌같이 생겼는데 가루처럼 갈아서 드린 겁니다. 다음 요리는 오왕인데요. 오왕은 지금 나가 있는 그 그릇 자체를 얘기합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거는 이제 스이모노. 스이모노가 이제 맑은 국물을 말하고요. 메인은 이제 송이버섯이고요. 해서 가운데 있는 거는 이제 스리미 완자라고 해서 흰살 생선을 갈아서 만든 완자입니다. 해서 다음 요리는 이제 구이인데요. 뭐 제철인 대하입니다. 몸통을 소금에다 구웠고 머리는 한번 튀겨드렸습니다. 제철인 또 참송이버섯 튀김도 같이 드렸습니다. 괜찮으시면 사케 하나씩 드릴까요? 이게 히야오로시라고 해서 가을에 나오는 한정 사케거든요. 겨울에 만들어져서 그 다음에 봄, 여름 숙성을 시키고 이제 가을에 나오는 사케입니다. 그래서 열 처리도 원래 기본적으로 2번을 하는데 이 사케는 열 처리 1번만 해서 절반은 생사케 느낌도 나고 절반은 숙성주 느낌도 나거든요. 셰프님 근데 사케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잘 아세요? 지금 사케 소믈리에도 갖고 있고 나가서 사 먹기도 많이 사 먹고 공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본 2인으로 많이 하는데 지금 1인으로 담아드렸습니다. 청규 라이스 나왔습니다.
제가 먹은 오마카세 코스가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98,000원입니다. 저 프라이빗 방에서 나오는 음식은 얼마인가요? 128,000원입니다. 구성이 조금 다른 게 사시미는 이제 3종에서 5종으로 나오시고 전체 요리는 6종인데 7종, 디저트가 한 가지인데 2가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생선 같은 경우는 분이 되게 바삭바삭하게 지겨져요. 그래서 먹었을 때 식감이 좀 기름이 많아서 안에는 촉촉하게, 살은 촉촉하게 딱 씹히는데 부드럽고 위에 칼국 비빔 부분은 바삭바삭하게 씹혀가지고 입으로 이렇게 약간 그대를 튀어가지고 이게 무슨 생선이에요? 이 옥동이 이거는 안키모, 아기 간입니다. 다 터트려가지고 이 피를 다 빼줘야 됩니다. 아, 이렇게 이걸 다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원래 지금 이게 저희가 요즘 나가는 메뉴가 아니고 다음 달에 이제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 달이라고 하시면 메뉴가 한 달에 한 번씩 바뀌는 거예요? 네,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메뉴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주 바꾸시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 손님들이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바뀐다고? 다음 달에 또 와야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요리를 내고 이런 매장입니다라고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가게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굉장히 큰 좋은 경험이었고